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제가 동사의 종류를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동사의 종류는 첫째, 우리가 비동사가 있고요. 둘째, 조동사가 있고요. 세 번째, 일반 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요. 그죠? 기본적인 비동사의 원형이 이 be라고 하는 애고, 얘가 앞에 I가 오느냐, U가 오느냐, 또는 I도 아닌 U도 아닌 다른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들이, am, are, is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am, are, is의 과거형은 was와 were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비동사의 종류는 이 be, am, are, is, was, were 이런 식으로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 일반 동사는 이 세상의 모든 동작들, 이 세상의 모든 동작들은 모두 일반 동사로 나타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를 짚다, 예를 들면 hold, 뭔가를 짚다 hold, 또는 뭔가를 때리다 hit, 뭔가를 보다 see, 뭔가를 마시다 drink, 이런 모든 동작들은 전부 다 제가 일반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조동사인데,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해요.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이 조동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책상 앞에 필기 도구와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노트 정리를 하지 않는 문법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쓰고 외우고 복습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문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의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조동사를 한번 배워볼게요. 조동사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will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계속 칠판을 보고 계주세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will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can, 그 다음에 may, 그 다음에 must, 그 다음에 should.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조동사는 더 있어요. 조동사 더 있는데, 우리는 영어 기초 특별반이기 때문에 먼저 이 5가지를 마스터하고 나서 다른 조동사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 5가지를 알아두고 갈 겁니다. 자, 먼저 will이라고 하는 녀석 따라해보세요. will, W-I-L-L이라고 써있죠? will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잠시만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뭐 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에도 있죠. 나 뭐뭐 할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나 영어 공부할 거야. 나 오늘 집에 가면은 치킨을 먹을 거야.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뜻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 먹으러 갈 거야 라고 할 때도 우리가 will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갈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will로 우리가 그 말을 쓰고 있고요. 영어로 한번 예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w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study, 공부를 할 것이다. 무슨 공부를? English, 영어를. 어떻게? 열심히.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역시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벗어나지 않아요.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러한 문장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 문장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어쨌든 해석하면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뜻 볼게요. 뭐뭐일 것이다입니다. 뭐뭐일 것이다. 오늘 날씨가 흐린 거 보니까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it will rain. 내일 비가 올 거야? tomorrow. 되셨죠? It will rain tomorrow 하면 내일 비가 오다라는 뜻이고요. 뭐뭐일 거야라는 뜻이니까 내일은 비가 올 거야라는 뜻이 it will rain tomorrow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if you smile, 만약에 if라는 말 우리 영어 독해 시간에 배웠죠. 영어 숙제
그 해설 강의 때 만약에 if you smile 만약에 너가 웃는다면 like 뭐뭐처럼 that 그렇게 너가 그렇게 웃는다면 like that if you smile like that 너가 그런 식으로 웃는다면 everybody 모두가 뭐 할 거다? will 뭐뭐 할 거야 like you 너를 좋아할 거야. 여기선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거를 자 그죠? If you smile 너가 만약에 웃는다면 그런 식으로 everybody 모두가 will like you 널 좋아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will은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will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자꾸 여기는 이 will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일 거야 이런 예상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기로 어떤 그런 의지를 비춘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웃으면 너의 미소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널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의 의미에서 위를 쓴 겁니다. 물론 한글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할 거야 라고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뭐뭐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can을 한번 보겠습니다. can은 무슨 뜻이 있냐면 첫 번째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speak, 말하다니까요. 말할 수 있어. 나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체의, 어떤 주어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can입니다. 여기서 I니까 내가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I can speak English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I can speak English. 나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very well은 아주 잘 이런 뜻입니다. very well, 아주 잘. 자, 두 번째 뜻을 보겠어요. 두 번째 뜻은요.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은 어떠한 가능성, 미래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if가 나왔어요. 만약에 you speak, 너가 말한다면 English, 영어를 너가 만약에 영어를 말한다면 John이라고 하는 사람이 can like you, 너를 좋아할 수도 있어.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can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능력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뭔가 좋아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능력의 can이 아니라 가능성의 can. 그러니까 너가 영어로 말을 하면 그게 매력이 있어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때 이 can을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동사 한번 볼게요. 조동사 may입니다. may는 첫 번째 뜻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상의 의미. 뭐뭐일 것이다. 미래의 어떤 사태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 뭐뭐일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may라는 말을 쓰고요. 예시 문장 볼게요. Jacob may, 뭐뭐일 수도 있어. 원하다니까요. Jacob may want, 원할 수도 있어. 제이콥이 평소에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불편해. 그래서 제이콥은 아마도 집에 가는 걸 원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때 Jacob may want to go home. 집에 가는 것을 원하다 라는 뜻이니까 may가 여기 와 있으면 집에 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예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뜻 볼게요. 뭐뭐 해도 된다 라고 하는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표현 많이 들었을 거야. May I go home? May I ask your name? 이렇게 요럴 때 여기 쓰이는 이 may라는 녀석이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y I go home 하면은 저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You may go home. 너는 집에 가도 된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너는 집에 갈 수도 여기서 너는 집에 간 것일 것이다. 이런 예상의 의미로는 쓰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제이콥이 학교에서 안 보여. 학교에 안 보여. 제이콥 어디 갔지? 라고 했을 때 제가 갑자기 well, Jacob may go home now. Jacob may go home now 이러면 제이콥은 아마 집에 가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때는 you may가 예상의 의미로 쓰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감을 잡아 가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조동사는요. must입니다. must. 따라해보세요. must. 첫 번째 뜻은요. 반드시 꼭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시 문장 볼게요.
피터는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pay 지불하다, 내다 이런 뜻입니다. 내다. 뭐를? tax 세금을. 그래서 Peter must pay tax. 피터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very year 매년. 자, 제가 지금 반드시라고 해석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꼭 반드시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도 돼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must가 갖는 어떤 그 감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꼭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지만 해석할 때 꼭 이 꼭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의무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 두 번째 뜻은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피터는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 것이다, 반드시 hate,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 paying tax, 세금을 내는 것을, 세금 내는 것, 이게 paying tax입니다. 그것을 hate, 싫어하다,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니까 피터는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must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틀림없이라고 뜻을 써놓긴 했지만 꼭 해석하실 때 틀림없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 볼게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의무의 뜻이 있는데 여기 있는 뜻과 같네요. 이따가 제가 이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 뭐를? 영어 공부하는 거를. You should study English. 너는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뭘 위해서? For the final test.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자, 이때 should도 역시 뭐뭐 해야 해 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 must와 이 should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must에서 말하는 해야 한다라는 거는 어떤 법이나, 자, 여기 써볼게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 여러분들과 나와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해야 할 때, 그때는 must를 씁니다. 예를 들면, 피터가 텍스를 내야 되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법 때문에 해야 하는 거라면 우리가 must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교 규칙 때문에 여러분들이 8시 50분까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you must arrive 도착해야 된다. You must arrive the school. 학교에 도착해야 돼. 그때 학교 규칙 때문에 도착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must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should는 뭐냐?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서 비추어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 뭐뭐 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 should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you should eat the lunch. You should eat the lunch. You should eat lunch 하면 여러분들 점심을 먹어야 해 라고 뜻이 되죠. 여러분들 점심 먹어야 해. 근데 이게 어떤 규칙이나 법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점심을 먹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키 크고 여러분들 배고프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의견을 내포하는 거죠. 선생님의 의견인 거죠. 요때는 should를 쓰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근데 그냥 뭐뭐 해야 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should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법으로 점심을 먹도록 정해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어?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You must eat the lunch because there is the law. 왜냐하면 규칙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할 때 you must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차차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독해 수업을 숙제를 해 나가면서 아마 여기 있는 이 조동사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많이 보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 강의 내용 필기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독해를 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조동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만 올 수 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시 문장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여기 있는 예시 문장들 보이시죠? 전부 다 조동사 앞에 동사의 원형만 왔어요. 동사의 원형만. 다시 말해서 동사에다가 뭐 s가 붙은 것도 아니고 뒤에 뭐 ed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사의 형태 그 자체만 왔죠. 반드시 조동사에는 이렇게 동사의 원형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조동사도 과거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조동사는 항상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이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예를 들면, you should go home now.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넌 집에 가야 해. 라는 뜻인데, 너 집에 가야 해? 라고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는 이 동사가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조동사가 대신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 you go home? 이렇게 물어보면 너 집에 가야 해? 라는 뜻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 두실 필요 없고, 첫 번째 이 특징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만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조동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